안녕하세요. 김명규입니다. 오늘은 어제 얘기했다시피 어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기 오른쪽에 어제 만들었던 요 사이드바 쪽에 이미지랑 요 모델을 넣는 것들을 좀 구조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럭처라는 게 필요해요. 모델 라이브러리. 그래서 스트럭처는 뭐냐면은 우리가 엑셀을 볼 때 이 데이터 테이블은 엑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엑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 엑셀의 헤더 부분이 되는 게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인덱스가 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뒤에 네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서 우리가 뭐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럭처 메쉬, 그 모델이 실제로 들어있는 메쉬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인덱스 네임은 뒤로 해두고 이 이미지하고 메쉬가 들어갈 수 있게 한번 해봅시다. 네임까지는 넣어줍시다. 네임까지는 특별히 텍스트로 갈까 네임으로 갈까. 네임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임으로 해서 모델 네임 두 개 더 추가해서 하나는 텍스처 2D 텍스처로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메쉬 스태틱 메쉬로 해서 하나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썸네일 될 거고, 여기는 메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 기억이 안 나서 데이터 테이블 있죠. 여기서 스트럭처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 스트럭처를 안 만들었다면 이게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눌러서 dt 모델 오타 났네. 모델. 자, 보면은 로우 네임 있고 네임 있고 썸네일 메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값을 추가해 주면은 이렇게 인덱스가 추가되고 네임, 로우 네임이 추가되고 그 다음 네임, 썸네일, 메쉬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큐브로 갑시다. 첫 번째 큐브, 그 썸네일은 일단 지금 없으니까 비워놓고 여기에 큐브. 그래서 여러 개를 좀 추가를 해줍시다. 두 번째는 실린더니까 이게 뭐 서클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뭐 있나, 스피어. 이번에는 아이고, 이렇게 파이프
50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피라미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7개 정도 되면 딱 좋겠네요. 7개 정도 해서 마지막을 뭐로 할까? 캡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데, 이제 UI에서 우리가 저걸 넣어줬던 데가 요 라이브러리 리스트라는 곳에 이렇게 버튼을 넣어줬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버튼을 직접 하나하나 넣어줬는데, 만약에 저 데이터 테이블에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구글에서 인터넷 연결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테이블에 값이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도 같이 그거에 따라서 늘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동적으로 좀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의 네임, 그리고 이제 데이터 테이블의 한 로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로우는 우리가 아까 넣어줬던 이 각각의 네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 넣어줘야 되니까, 저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로우 네임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요거를 for each 루프를 돌려서 이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 이게 전체에 있는 로우 값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가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create 위젯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의 버튼에 위젯을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 줘야겠죠. 우리가 버튼에 파라미터를 어떤 걸 넣었었나 제가 까먹어서, 여기 버튼으로 다시 가서 요 이미지도 다시 요 값들을 하나씩 좀 넣기 편하게 해봅시다. 모델 네임, 그리고 이미지도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 썸네일을 텍스처 2D로 했죠. 이렇게 썸네일을 가지고 바로 갖다 대면 이게 안 만들어져서 이렇게 make slate brush,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대로 120에 120으로 고정해서 넣어 줍시다. 나머지는 뭐 똑같을 거고요. 해서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서 이 생성된 것들을
어디다가 넣어주냐면은 우리 요 버티컬 박스 있죠? 버티컬 박스를 value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variable로 해서 이 변수를 가져와서 여기서 child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add child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밑에 이 child로 이 vertical box의 child,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보면 요 우리가 처음에 넣었었던 이 구조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걸 기대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벌써 들어왔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들어온 거고요. 여긴 그런데 이 값들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set texture 이런 게 안 뜨죠? 왜 안 뜨냐? 여기서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썸네일이고 모델 네임이네요. 이름도 틀렸어. 그래서 썸네일 메쉬 모델 네임은 텍스처니까 메쉬에서 이 이름을 가져오게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모델 네임을 넣어주기로 했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set name, 여기서 set texture thumbnail이죠. thumbnail, 그리고 여기서 set mesh, 이 세 가지를 해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name, texture, mesh 순으로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디자이너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바로 되진 않네요. set texture 넣고 mesh add child 해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름으로 보시면은 큐브, 서클, 스피어, 파이프 90, 피라미드, 캡슐 이렇게 값이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거를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생성을 해보면은 서클, 스피어, 파이프 90, 피라미드, 캡슐, 큐브 다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텍스처를 뽑아야 되는데,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하나 더 그 텍스처를 매번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놓고 쭉 올라가서 적당한 각도를 잡아놓고 뭐 만약에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뭐 블렌더에서 렌더링을 따든가 해서 하면 되겠죠. 저는 다들 열받으시라고 그림판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어떻게 하지? 속성
그래도 512에 512로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열받는데 왜 사이즈 맞춰서 안 커지지? 요걸로 영상 나가면 저 쌍욕 먹을 텐데. 그렇게 하고, 왜 얘는 비율로 안 커지죠? 크기 조정 120 이렇게 해서 하나 저장을 해 줍시다. 여기다가 직접 넣어도 괜찮을까? 여기 바깥에 그 프로젝트 쪽에 SLC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 한번 넣어 줍시다. 큐브, 그리고 자 서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거보다 커지면은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저게 되네요. 이거를 이게 아니라 해서 12, 512 주엔장.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는데? 그 이거는 그냥 일러스트를 켜는 걸로. 파워포인트로 갑시다. 파워포인트가 제일 쉽지. 미리네. 얘도 한 5cm씩 하면 될라나? 5.12? 5.12? cm는 아니지만 뭐 대충 얼추 맞추면 되니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나는 거 하고 얼리얼 스피어 이게 안개 그 느낌이라 약간 하고 파이프 어디 생겼나. 여기 파일럿
생긴 건 생긴 것 같은데. 파일럿으로 가면은 나한테 붙어 있어요. 스타 파일럿이 이렇게 나한테 붙어 있었던 거. 근데 이거 보이지도 않긴 하겠다. 자, 조금 남았어요. 조금. 파이프 90. 어디요? 여기구만. 그리고 피라미드. 나 방금 눌렀는데 피라미드가 어디 생겼을까?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약간 누래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네. 조금 컸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 캡슐. 하고 테르미로 저장. 이게 바로 됐나? 유튜브 에셋 png 형식으로 해서 에셋으로 모든 슬라이드 다 저장을 해서 유튜브 에셋 다 이렇게 저장이 됐죠? 대충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얼렬해서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 에셋 새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텍스처스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고 만들었던 텍스처들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텍스처 파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얘랑 사이즈가 아마 살짝 다를 텐데 우리가 그죠? 얘는 520512고 나머지는 194 194네요. 근데 우리가 저거 사이즈를 정해 줬었으니까 120에 120으로 줄이니까 얘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림판인데 내가 분명히 사이즈 조절을 한 것 같은데 저렇게. 얘는 또 194 어쨌든 좀 뭐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저거는 뭐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캡슐 저는 그냥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한 거니까, 저거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캡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은 이제 이거를 껐다 다시 키면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서 지금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색깔이 누리끼리 해가지고 인텐시티가 높으면 안 되는데 0.02 이런 식으로 포그에 0.02 정도로 이 포그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좋아진 것 같기도. 하나 더 해야겠다. 최대한 색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한번 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블렌더에서 그 모델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컨셉이니까 요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 오브젝트의 어떤 설명이 이렇게 네모난 창에 뜰 수 있게 그런 좀 UI적인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